동수는 지친 발걸음으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이둘, 벌써 홍기가 찬 나이였지만 마땅한 처자를 못 만나 한양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주막 평상에 앉아 있으니 어여쁜 처자가 와서는 물었습니다. 국밥 하나 드릴까요? 탁주랑 같이 꾀꼬리처럼 맑은 목소리에 하얀 살결과 고운 얼굴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곱게 뻗은 목성과 버들가지처럼 휘어진 가녀린 허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그 뒤로 밥상을 내오는 주모를 보니 이곳에서 일을 도와주는 처녀인 듯 했습니다. 동수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국밥 하나, 탁주도 같이 주시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설렘이 묻어났죠. 처자는 수줍게 웃으며 돌아섰는데 통통한 엉덩이가 치마 속에서 일렁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녀가 부엌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동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먹음직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멍하니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지금 누굴 보는 것이요? 어디서 굴러온 놈이요? 한 사내가 동수를 보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웬 머슴 하나가 동수를 보면서 씩씩거리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아까 그 처자의 서방인 듯 싶었습니다. 곱게 핀 꽃봉오리처럼 아직 여린 나이로 보였건만 벌써 서방이 있다니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저 창피한 마음에 주막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한양 처녀들은 어찌 이리도 일찍 시집을 가는 것이야? 이러다가 남아있는 처녀가 하나도 없겠구나. 동수는 한숨을 푹푹 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온 주막 뒤로 그 처자의 탐스러운 엉덩이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 동수는 또 허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동수는 충청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살았답니다. 키는 6척이 넘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미남이라 소문난 총각이었지만 그 고을에는 처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던 꽃분이가 그 마을에서 몰래 방앗간 하는 집 아들놈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여자아이들 말고는 홀리 올릴 만한 처녀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대추나무집 과부가 동수한테 은근한 추파를 던질 뿐이었죠. 한날은 동수가 밭에 가는 중이었는데 대추나무집 과부가 그런 동수를 보고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묻는 것이었죠. 동수야, 어디 가는 게야? 고추밭에 물 주러 가요. 그래, 고추밭에만 물 주지 말고 나한테도 고추 심고 물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과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배시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동수는 대충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며 동수는 산속 고추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수가 고추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밑에서 대추나무집 과부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뒤뚱뒤뚱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매, 어쩐 일이요? 내가 반나절 일한다고 시장할 듯하여 내가 새참 좀 준비해왔다네. 그래, 고추에 물은 많이 주었어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져온 광주리 안에는 전이며 각종 반찬에 막걸리까지 가득이었지만 걸 어찌 다 먹으라고 가져왔네요? 사내가 많이 먹어야 힘도 잘 쓰지. 어여 먹어봐래. 과부는 전을 한쪽 찢어서 동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 따라서는 동수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반나절 일에 지쳐 목이 마르던 터라 한 입에 쭉 들이켰지. 그렇게 한 잔, 2잔 마셨더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눈도 해롱해롱하면서 앞에 과부가 저번에 몰래 방앗간 아들놈에게 시집간 꽃분이 얼굴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술에 취해 동수가 정신을 못 차리자 과부는 냉큼 자신의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뻔히 쳐다만 보는 것이었지요. 이, 동수야, 내 몸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러자 동수가 혀꼬부라진 투로 말했습니다. 꽃분이, 너는 항상 이쁘지. 술에 취해 자신을 꽃분이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쁘다고 하여 주니 과부는 그런 동수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렇다면 덤벼야 사내가 아니겠어? 아니, 분아, 그럼 내가 사내가 아니라 계집이란 말이요.
내가 정말 사내가 맞다면 어디 한번 입증해 보라니까. 그러면서 과부는 자신의 몸을 홀딱 걷고는 동수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햇볕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매는 마치 옷같이 하얗고 매끄러웠다. 꿀단지 같았지요. 과부가 동수에게 달려들자 그만 발이 엉켜 넘어진 동수는 그제야 술이 깨면서 자신에게 안긴 게 꽃분이가 아니고 대추나무집 과부란 걸 알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동수는 벌떡 일어나 과부를 밀치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답니다. 내가 꽃분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게야? 거기 서지 못해 동수의 등 뒤로 과부의 성난 목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처자를 구하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었죠. 동수는 한양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비단 가게 앞에서 한 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고르고 있는 처자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처자가 비단을 사고 나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이리 늦은 시각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이리 늦은 시각에 처자 혼자 가시다가 왈패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수는 처자의 비단 보따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자, 늦었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내의 말에 동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처자는 이미 혼이 난 여인인 것이었지요. 아, 실례했습니다. 동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답니다. 다음 날 동수는 한양시장 근처에서 떡을 파는 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떡을 비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동수는 하루 종일 떡을 사 먹으며 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보시오. 이 떡이 참으로 맛있구려.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신지. 아이고, 과찬이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자주 오세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동수는 용기를 내어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놀래 한 개를 사들고 갔지요. 어제 처자님 떡을 못 잊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떡을 빚고 있었고 어제 보았던 처자는 그의 옆에서 정답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어제 말씀드린 그 손님이세요. 어제 우리 마누라한테 자꾸 수작을 걸었던 놈이구나. 이리 좀 보시구려. 동수는 또다시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어찌 한양에서 처자를 구하겠는가.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동수는 한양에서 처자를 구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화성의 한 허름한 주막에 들어선 동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놀이 주막 안으로 스며들고 주모가 등잔불을 하나둘 켜기 시작할 때였지요. 쉬이 오른 사내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수는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산속 운막 얘기 들어보셨소?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약초꾼들이 쓰던 그 운막 말이요. 귀신이 나온다던 다른 사내가 말을 받았죠. 동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답니다. 주막 안에는 술 취한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귀신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들리는 얘기로는 달빛 아래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얼굴이 꽃처럼 고와서 한순간 넋을 잃고 보다가 결국 혼절하고 만다던데. 들어봐요. 내가 어젯밤에 그 운막에서 잠을 자다가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겠소? 달빛 아래 서 있는데 발이 없는 거요. 너무 놀라 정신없이 뛰어나오다 보니 보찜을 두고 왔소. 아이고, 그래서 어쩌시려고? 옆자리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마병을 고칠 귀한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내는 식은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대신 가져와 주면 한 양은 드리리다. 나는 도저히 그 귀신이 무서워서 못 가겠소. 사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동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비로소 솔깃해졌다. 한 양이면 꽤 큰 돈이었으니까요. 동수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 못집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요. 동수의 말에 그 사내는 한 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이 궁했던 동수는 그 운막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내들이 말한 산속길을 따라 걷는데 이상하게도 산속 곳곳에 등이 군데군데 켜져 있어서 길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모습이 마치 하늘이 길을 안내하는 듯 했지요.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마치 큰 대궐집이 근처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크진 않았으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집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내들이 말한 운막은 안 보이기에 그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길 좀 묻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잎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목소리는 달빛보다도 더 맑고 청아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출타하여 여인 혼자 있으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깊은 산중에 밤늦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근처에 작은 운막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찾을 물건이 있어서 가는 중인데 혹시 이 근처에 운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이 산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운막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저희 집 말고는 집도 없고 운막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수는 너무 지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늦은 시각에 산을 내려가자니 산짐승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헛간에서라도 쉬었다 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산을 내려가기엔 밤이 너무 늦어서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던 집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며 가시기도 고달플 터이니 집안에 대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와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지요. 그러면서 여자가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대문 앞에서 그녀를 보니 얼굴이 새하얗고 손가락이 기다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는 달빛에 비쳐 은빛이 났고 긴 속눈썹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밤 묵고 가시는 걸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수는 의아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리 어여쁜 처자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이상하고 이 밤에 여기 아니면 피할 곳도 없는데 어찌 이를 묻는 것이지? 그러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라, 이렇게라도 밤을 지낼 곳을 빌려주신다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수는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스며드는 마당에는 국화꽃 몇 포기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집안에는 여기저기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살림살이가 그리 많지 않고 정갈하였습니다. 흰옷의 처녀는 작은 방을 열어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아래를 향하며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방은 크지 않았지만 호롱불이 켜져 있고 이불 한 채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방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참에 방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듯하여 조금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 방문을 열어주자 흰옷의 처녀는 밥 한 공기와 나물 반찬 1개 그리고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동수는 허기가 지던 차였기에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걸치니 달빛에 비친 술잔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수량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나온다는 운막을 가기 위해 긴장했던 것과 몇 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면서 피곤했던 터라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자 긴장이 풀린 동수가 흰옷의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리 깊은 산중에서 어찌 홀로 지내시는 것입니까? 밤이면 무섭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그녀는 흰 보자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와 오라버니와 같이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지난 가을에 약초를 캐러 간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큰 변을 당하신 게 분명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찾으러 갈 수도 없어서
이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 때 저를 위해 댕기를 사다 주신다던 오라버니의 말만 떠오를 뿐입니다. 그녀가 슬피 울자 동수는 그녀가 불쌍해 보여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동수의 품 안으로 푹 안기면서 그녀의 얼굴을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향기는 산소 꽃향기보다 더 달콤했지. 그러면서 눈물이 촉촉한 눈으로 동수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달빛에 촉촉이 젖어 있었고 그녀의 볼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찾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잠시 입을 맞추다가 벼락같이 동수를 밀쳐내며 고개를 돌리고는 말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처녀의 몸입니다. 아무 사내한테 제 몸을 함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이자 동수는 참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그러자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혼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말에 동수는 급하게 대답했답니다. 난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싶소. 그녀가 동수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달빛과 술기운에 취한 동수는 그녀의 서늘한 옷을 풀어헤치며 그녀의 흰 살 위를 자신의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갔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차가웠지만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동수는 밤새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갈 듯한 기쁨을 나눈 뒤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오고 먼 산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잠에서 깬 동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난밤에 잔 곳은 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과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동수가 잔 방 한 구석에는 짐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내가 말한 짐이 분명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던 동수는 겁에 질려 짐을 품에 안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뒤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정신없이 달렸지.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만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는데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 밑에 두 구의 시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산꾼 차림으로 호미와 망태기가 있는 것을 보아 약초꾼임이 분명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지만 한 사내의 낡은 옷 속에서 댕기가 보이는 것이 어젯밤에 흰옷의 그녀가 말한 그녀의 오라버니인 듯 했습니다. 댕기는 어젯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새 것이었고 비단으로 만든 고운 빛깔이었습니다. 그 댕기를 챙겨 자신의 품속에 잘 간직하고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두 사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그 전에 묵었던 주막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사내에게 짐을 돌려주었습니다. 어젯밤 별일 없었냐? 는 사내의 질문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죠. 그저 품속 깊이 간직한 댕기를 만지작거리며 달빛처럼 하얗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한밤의 달빛 아래에서 나눈 그 뜨거웠던 사랑이 귀신과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은 동수였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 다시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레 묻어준 것이 그녀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승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로 가시길. 동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주모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동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 사발을 벌컥 들이키고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동수를 보고 아버지는 반가워했지만 처자 없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한양은 어찌 보았느냐? 그곳 여인들은 어떠하더냐? 동수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아버지, 한양은 너무 크고 넓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산속 움막에서 만난 하얀 저고리의 여인과 그녀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라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는 혼자 적적하게 있는 것보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쁘기도 하였지요. 그래, 우리 옆마을에도 좋은 처자들이 있을 테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동수의 등을 두드려 주셨답니다. 동수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대추나무집 과부는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동수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날따라 과부는 평소보다 더 고운 옷차림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에 비녀를 올리고 눈썹도 그리고 연지도 찍어 발랐답니다. 한참 댕기를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던 동수는 밖에서 과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댕기를 자신의 허리춤에 숨기고는 방문을 열어 과부를 맞이하였지만 눈빛은 한층 깊이가 생긴 것 같았지요. 과부는 방에 있는 동수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찌 혼자 온 것이야? 혼이 날 처자를 구하러 한양에 간다면서 혹시 한양 처자들이 우리 동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동수같이 잘생기고 듬직한 사내를. 그러면서 동수의 손을 끌고는 말하였답니다. 동수야, 우리 집에 아궁이가 막혔는지 굴뚝의 연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막힌 아궁이 좀 뚫어지게. 과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지막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동수의 손목을 스치자 동수의 가슴 한켠이 간지럽게 올라왔지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동수의 손을 끌고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한낮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대추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과부의 치마 위로 반짝이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집에 온 동수가 물었지요. 아궁이가 어찌 막혔는지 좀 봅시다. 동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은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어스름했는데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과부의 하얀 목덜미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요.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하얀 목덜미에 시선이 머물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궁이 여기저기를 쑤셔보았지만 막힌 곳이 없어 보였지요. 솥단지 아래로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과부의 옆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아궁이 위에 놓인 솥단지를 꺼내서 그쪽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보세요. 아줌매, 솥단지가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조심하시고요. 그러고는 물이 가득한 솥단지를 들어서 부엌 바깥에 올려두었지요. 동수의 팔뚝에 힘이 들어가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한참 아궁이를 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과부가 부뚜막 귀퉁이에 놓인 솥단지를 엎질러서 그만 그 안에 있던 물에 홀딱 젖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하면서 과부가 물에 젖은 치마를 손으로 짜내려는 모습, 흠뻑 젖어 과부의 몸에 찰싹 달라붙은 옷으로 인해 몸의 굴곡과 속살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과부의 모습을 본 동수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그녀의 살결을 따라 흘러내리고 젖은 치마와 저고리는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 좀 잡아주게. 과부는 머리를 털면서 동수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자신을 잡아달라는 듯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눈앞에서 물방울이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과부의 물에 젖은 봉긋한 가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동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숲속에서 만났던 하얀 저고리 귀신과 또 다른 살아있는 여인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지요. 과부의 손을 잡아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그녀와 함께 넘어질 뻔했답니다. 액자일, 과부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동수의 팔 힘이 좋아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 바람에 과부의 숨결이 동수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이 취한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동수야, 과부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동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지요. 물에 젖은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밤꽃 향이 풍겼고 젖은 치마 사이로 허연 발목이 보였답니다.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과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과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지. 동수의 딱딱한 가슴팍에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닿았고 둘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리는 듯 했답니다. 사실 막힌 건 아궁이가 아니고 그동안 쌓인 내 몸이란다. 과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동수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그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아랫도리가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과부의 젖은 옷이 이상하게도 동수의 가슴을 더 뛰게 만들고 말았지요. 더 참지 못한 과부는 동수의 손을 끌고서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동수를 끌고 들어온 과부는 동수를 쓰러뜨리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몸에 땀을 맺어가며 격렬하게 둔부를 놀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신음을 막았지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조금만 더. 그렇게 정신없이 사랑을 나눈 과부는 이윽고 웃음을 띠면서 골아떨어져 버렸답니다. 동수도 그녀의 옆에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의 꿈에서 전에 본 흰옷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는 하늘나라로 잘 올라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에 잠결에도 동수 입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약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댕기를 지니고 있으면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난 동수는 꿈이지만 너무 생생한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말한 댕기를 만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과부가 일어나 몽롱한 눈빛을 하고는 다시 동수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시 몇 차례 거사를 치르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올 수 있었답니다.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오는 것이야? 그게 주막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일이 늦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꽃분이가 널 찾아와 한참을 기다리다 방금 전에 돌아갔다. 한번 찾아가 보려무나 아버지의 말씀에 동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꽃분이 아는 말에 반가워서 꽃분이가 시집간 몰래 방앗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빛 아래로 동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밤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몰래 방앗간으로 가는 길은 동수가 어릴 적부터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꽃분이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장난치던 때가 떠올랐지요. 몰래 방앗간 소리가 들리는 곳에 다다르자 꽃분이의 방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하늘거리고 있었지요. 동수는 꼭 꽃분이가 혼이 나기 전 함께 시간을 보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연모의 마음으로 꽃분이를 쫓아다녔고 꽃분이는 그저 친한 단짝 친구로서 동수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잘 사는 몰래 방앗간 집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길이 다 그러한 것이요 하면서 꽃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혼례식을 치렀지요. 그날 동수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멀리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열렬히 사랑했던 만큼 그저 꽃분이의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진작부터 몸이 약했던 꽃분이의 서방은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병석에 눕더니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시집온 꽃분이는 서방의 임종을 지키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다 보니 꽃분이는 아직 부부정을 한 번도 나누지 못한 과부였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한숨 짓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혼자 지내오던 터에 동수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반가운 마음에 동수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지요. 동수는 조심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꽃분아, 나야.
동수 문이 살며시 열리고 꽃분이가 나왔는데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마주한 두 사람은 그간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양은 어떠하더냐? 내가 없는 곳은 다 똑같더라. 동수가 나지막이 대답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꽃분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꽃분이가 동수를 보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이전보다 더 사내다워지고 눈빛이 한층 깊어진 것 같았지요. 어릴 적 장난꾸러기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듬직한 사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든든해 보였고 거친 손은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동수의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 동수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렸고 동수는 그런 그녀의 하얀 손길을 넋놓고 바라보았답니다. 동수야,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달빛 아래 떨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꽃분아, 나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동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가던 날 나는 산에 올라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져버렸고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꽃분이의 하얀 얼굴이 달빛에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늦었겠지. 동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하면서 꽃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동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로의 마음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듯 했답니다. 꽃분아, 동수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분이는 동수의 커다란 손 안에서 자신의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지요. 달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몰래 방앗간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수야, 난 그동안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동수는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다 알아. 동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달빛에 비친 꽃분이의 살결은 마치 비단처럼 희고 고운 것이었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본 동수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피가 자꾸 그곳에 쏠리는 것이었지요. 동수는 어느새 참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딱딱해진 동수의 것이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들어가자 꽃분이 온몸이 절구에 찧어진 것처럼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생 동안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꽃분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동수의 뜨거운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아직도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고 그의 입술이 닿았던 목덜미는 아직도 간지러웠어요. 달빛 아래 하얀 이부자리 위에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듯 붉은 꽃잎이 뿌려져 있었답니다. 꽃분이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수의 넓은 가슴에 안겼을 때 그 든든함, 그의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설렘,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뜨거운 온기가 온몸을 휘감았을 때 그 전율,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어릴 적엔 그저 친한 친구로만 느꼈던 사내, 그리워하다가 이것이 연모의 감정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의 품에 안겨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 꽃분이는 이제야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동수의 부드러운 얼굴만큼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레 녹아내렸지요. 이제 꽃분이는 달빛만 보아도 그날 밤이 떠올라 얼이 빠졌답니다. 마을에서 동수를 스치듯 마주칠 때면 그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입맞춤이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렸지.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져서 이불을 끌어안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그렇게 동수와 꽃분이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틈만 나면 몰래 방앗간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꽃분이의 보드라운 살결은 동수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녀의 달콤한 숨결은 동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답니다. 한편 대추나무집 과부 또한 동수의 거칠고도 부드러운 사내다움을 잊지 못했지요. 밤이면 몰래 동수의 방문을 두드리곤 했는데 달빛 아래 그녀의 윤기 나는 피부는 마치 백꽃 같았답니다. 동수는 두 여인 사이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요. 낮에는 꽃분이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들었다가 밤이면 과부의 농염한 유혹에 넘어가곤 했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과 힘 좋은 팔뚝은 두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이렇게 동수는 꽃분이와 과부,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훗날 댕기의 능력 탓에 온 마을의 여자들이 동수를 마음에 품어 고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